됐죠? 네. 안녕하세요. 완전 합격 제과제빵 처자 김창석입니다. 제가 올해 설날이군요. 설날 때 이제 영상을, 설날 연휴 때 영상을 찍어서 이제 올렸는데, 그때 이제 13강의 제과 파트죠. 성형 패닝부터 시작해서 굽기, 그쪽에 이제 마이크에 배터리가 나가가지고 음향이 녹음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계속 그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성의 없이 올려놓고 그냥 지내왔네요. 죄송하고요. 그동안 뭐 놀았던 건 아니고요. 여러 이제 책 작업들을 쭉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것을 이제 내년에 출간할 때, 재판할 때 그냥 표지만 갈아가지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용도 이렇게 다시 보고 이렇게 정리해서 제가 여러 번을 하고 있는데 여러 번을 작업하느라고 영상을 좀 이렇게 늦게 찍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고요. 뭐 예전 영상도 있지만 이제 올해 이제 2020년 설날 연휴 때 찍은 영상들은 제 책이 이제 어느덧 10년이 넘다 보니까 책 볼륨이 두꺼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두꺼워진 부분에서 이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이제 빈출 부분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영상을 찍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때는 이제 마스크도 안 하고만 했는데 지금 이제 마스크 해야 돼서 발음도 좀 세고 그러더라고요. 각설하고요. 바로 소거된 부분 바로 다시 이제 찍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성형 패닝인데요. 제과에 있어서 성형은 이제 제빵에서의 성형과는 좀 다르죠. 제빵에서의 성형은 이제 분할부터 시작해서 패닝까지가 이제 성형이라고 해서 분할, 둥글리기, 중간 발효, 성형, 패닝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는데 반해서 이제 제과 같은 경우에는 패닝이 곧 성형인 경우도 있고요. 또 별도로 제빵처럼 분할부터 시작해서 패닝까지 이렇게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책에서는 제빵과 동일한 부분은 이제 배제하고 제과에 있어서만의 특징적인 성형 방식, 즉 패닝이 곧 성형이 되는 그 부분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패닝이 곧 성형이 되려면은 이제 펜의 이제 여러 이제 모양에 따라 크기에 따라서 이제 반죽의 분할량이 결정이 되겠고요. 또 제품의 모양이 또 결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곧 그것이 이제 성형이 되고요. 그렇다면 그 펜에 적정량의 반죽을 얼마만큼 집어넣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이제 시험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제시된 펜이 어떤 종류냐에 따라서 그 펜에 적합한 반죽량을 산출하는 문제. 그러면 이제 제시된 펜에 적정한 반죽량을 산출하려면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용적, 제시된 펜의 용적, 부피를 구하는 방식, 계산식을 암기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틀부피 계산법이라고 해가지고 뭐 고든 옆면을 가진 원형 펜이라든지 옆면이 경사진 원형 펜이라든지 등 이제 4가지 종류의 펜의 종류에 따른 용적 구하는 공식, 그 중에 이제 시험에 나왔던 것은 뭐냐면 옆면이 고든 원형 펜 그러면 간단하죠. 반지름 곱하기 3.14를 해서 원형의 이제 면적을 구한 다음에 높이를 곱하면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나왔던 건 옆면이 경사진 사각틀, 이게 이제 시험에 나왔었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윗면의 가로와 밑면의 가로가 다르잖아요. 평균을 내주고요. 윗면의 세로와 밑면의 세로가 다르잖아요. 그럼 평균을 내준 다음에 높이를 곱하시면 되겠습니다. 책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시된 펜의 용적을 구했으면 그 제시된 펜의 용적을 비용적, 제품마다 반죽 1g을 구웠을 때 팽창하여 차지하는 부피, 이것을 이제 그 제품의 반죽 비용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비용적을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 비용적은 어떻게 암기하냐면 파운드 케이크 비용적 2.4, 그 다음에 레이어 케이크 2.96, 그 다음에 엔젤 푸드 케이크 4.7, 스폰지 케이크 5.08, 이걸 암기를 하셔야 되겠고요. 이것을 산출한 방식은 틀의 용적을 이제 반죽 무게로 나누어서 이제 비용적을 산출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반죽 무게는 틀의 용적을 비용적으로 나누면
제시된 펜에 적합한 반죽 양을, 반죽 무게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은 시험에 빈출이기 때문에 점수를 올리는 데 아주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굽기는요, 반죽을 익히는 과정에서 이제 반죽에 열이 가해져서 반죽의 온도가 상승하게 되죠. 반죽의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전분이 고화되고 이제 단백질이 응고되고, 그 다음에 반죽 속에, 제가 반죽에는 이제 많은 양의 공기가 혼입이 되는데, 그 혼입된 공기가 열에 의해서 공기 팽창이 일어나게 되겠고요. 또 수분들이 수증기로 바뀌면서 증기압을 발생시키고, 증기압이 증가하면서 부피를 팽창시키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의 열 반응, 캐러멜화 반응이라든지 메일라드 반응이 좀 더 낮은 온도에서 진행이 되죠. 메일라드 반응, 캐러멜화 반응, 이런 반응에 의해서 변색, 착색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굽기 시 반죽에 이제 열이 가해지는 방식에는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복사, 방사, 대류가 있죠. 복사, 방사가 같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대류, 그 다음에 전도가 있습니다. 오븐 안에, 데코 오븐 안에 우리가 이제 반죽을 집어넣으면 위에서 내려오는 짧은 전자파에 의한 방사, 복사, 그 다음에 이제 그 반죽과 반죽 사이에 오븐 내 열의 편차에 의한 열의 흐름에 의해서 이제 옆면이 착색이 이루어지고요. 바닥면은 바닥에 있는 열 코일선이 그 바닥 구움대를 달궈가지고, 그 달궈진 구움대의 열이 이제 반죽에 이제 전달이 되는 그 전도, 이런 세 가지 방식에 의해서 열이 가해지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고요. 데코 오븐은 이렇고, 이제 컨벡션 오븐 같은 경우에는 주열 전달 방식이 이제 대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코 오븐 같은 경우에 주열 전달 방식이 이제 전도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오븐의 특성을 좀 이해하면서 굽기를 하면 좋겠고요. 그 오븐의 특성에 맞는 또 굽기에 적합한 제과 제품이 또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같은 오븐이라 할지라도 반죽의 상태, 반죽량, 그리고 이제 팬에 담겨진 반죽의 두께에 따라서 온도와 시간이 달라지죠. 하나만 예를 들면 설탕, 유지, 달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 고율배합일 경우, 또 반죽량이 많을 경우, 그리고 팬에 담긴 반죽의 두께가 두꺼울 경우에는 낮은 온도에서 장시간 굽는, 낮은 온도에서 장시간이니까 오버타임 베이킹이죠. 오버 베이킹, 타임 빼고 오버 베이킹이 나오죠. 그러니까 오버타임 베이킹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언더 베이킹은 그 반대말이 되겠죠. 언더타임 베이킹이니까 짧은 시간 구우려면 높은 온도에서 짧게 구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굽기를 하다 보면 반죽이 오븐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제품이 되어서 오븐에서 나왔을 때는 반죽 중량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걸 가리켜서 이제 오븐 굽기 손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굽기 손실에 대한 문제가 이제 간혹 시험에 나오니까 제가 이제 문제만 제 3편의 영상, 제가 제빵의 모든 것 제 3편에서 제가 또 이 계산 문제만 뽑아가지고 강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편을 보시면서 굽기 손실이라든지 작용을 하여 굽기 손실 전에 이제 반죽 분할 무게라든지 총 반죽 무게를 구하는 그런 문제들을 좀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튀기기 되겠습니다. 반죽을 익히는 방법에는 이제 굽기 말고도 튀기기라든지 찌기가 있지 않습니까? 튀기기에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은 튀김 기름의 온도는 몇 도가 적합하느냐, 이런 문제죠. 185도에서 180도에서 195도. 이건 시험 문제 출제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책마다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180에서 185도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튀김물에 이제 흔히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튀긴 후에 위에다가 이제 당위를 입히는 아이싱을 해요. 이제 설탕을 입힐 수도 있고, 여러 이제 설탕을 이제 액체로 만들어서 당위를 입힐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반죽 식으면서 반죽 내부에 있는 수분이 바깥쪽으로 이동하면서 용출하면서 반죽 표면에 묻은 당일을 녹이는 현상. 꼭 땀이 흐른다라는 뜻에서 이제 발안이라고 합니다. 이 발안이 일어나는 것을 가능한 막는 억제, 대체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도넛 위에 뿌리는 설탕량을 늘리거나 도넛 수분 함량을 21에서 25%, 빵을 구워서 식힌 후에 수분 함량이 38%거든요. 도넛은 21에서 25입니다. 도넛의 수분 함량과 빵 완제품의 수분 함량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섞어가지고 시험 문제 간혹 내니까 관심 있게 암기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이제 설탕 접착력이 높은 튀김 기름, 스테아린산이 첨가된 그런 기름을 사용한다든지, 네 번째는 튀김 시간을 늘려가지고 도넛 내부의 수분 함량을 낮추거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냉각하는 과정에서 환기를 잘 시켜가지고 수분을 이렇게 날아가게 한다든지, 표면에 있는 수분, 그리고 이제 냉각을 적절하게 40도 전후로 식힌 후에 설탕 아이싱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기름을 선택할 때, 튀김 기름을 선택할 때 이제 뭐 이게 쭉 읽어보면 뭐 다 아는 얘기인데 딱 하나만 암기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발안입니다. 발연점이에요. 발연점. 발안이 아니라 발연점. 발연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튀김 기름이 높은 온도에서 가열하면 이제 액체 기름이 기체로 바뀌면서 휘발하는 그런 온도점을 이제 발연점이라고 하거든요. 그 발연점이 튀김 기름은 반드시 높아야 됩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낮아야 된다는 식으로 내니까 그 부분 꼭 암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찌기에 있어서의 중요한 부분은 이 찌기는 대류를 이용하는 컨벡션 오븐처럼 대류에 의해서 찜을 찐다라는 것. 요거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찜기를 가압을 하면은 이제 상당히 높은 온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데, 가압을 하지 않고 압력솥이 아닌 경우에는, 압력을 잡아주지 않는 경우에는 몇 도까지 올라가느냐 하는 문제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97도라는 것. 그 정도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장 완제품의 평가와 포장인데, 평가는 이제 외부적 평가와 내부적 평가가 있는데, 외부적 평가는 이제 외형의 균형이라든지 부피의 균이라, 착색이죠, 껍질, 터짐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제품의 표면에 일어나는 것을 외부적 평가라고 하고, 제품 내부에 일어나는 것을 내부적 평가, 뭐 조직, 기공, 속결, 색상 이런 것들이 이제 내부 평가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이제 식감 평가 기준에는 이제 냄새라든지 맛 등이 있다.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이제 외부적 평가와 내부적 평가를 이제 구분하는 문제인데, 이건 뭐 아주 쉬운 문제니까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제품의 외부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평가하는 것을 외부적 평가, 제품 내부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평가하는 것을 내부적 평가,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포장지인데요. 이제 포장지 선택에 관한 문제인데, 여기서도 자주 나오는 튀김 기름처럼. 네. 자, 그래서 그 튀김 기름은 발연점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면, 포장지는 통기성이냐 이겁니다. 통기성. 그래서 포장지는 이제 통기성, 공기가 통하면 안 되고, 방수성이 이제 통기성이 없어야 되고, 통기성이 있으면 이제 빵이라든지 과자를 포장했을 때 빵과 과자가 마르겠죠. 그래서 통기성이 없어야 되겠고, 방수성은 있어야 됩니다. 방수성은 이제 수분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통기성은 없어야 되고 방수성은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문제로는 이제 포장지 재질로서 많이 쓰이는 합성 수치가 아닌 것은 뭐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는데, 뭐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스틸렌, 오리엔티드 폴리프로필렌 뭐 이런 것들이 포장지 재료로 많이 쓰이는 합성 수치가 되겠다. 뭐 이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영상 부분에 있어서 소거된 부분 영상 다시 찍어서 업로드 합니다. 여러분 꼭 합격하시기를 기원하고요. 화이팅 해주십시오. 화이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